선생님, 세계 정세 시간입니다. 뭔가 정리가 될 듯 하면서도 다시 혼돈으로 빠지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쭉쭉쭉. 최근에는 또 그래도 푸틴하고 트럼프가 알래스카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고,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약간 미국으로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관세 협상도 그렇고. 최근에 또 뭐 마약이 부산항에서 또 적발됐는데 그것 또한 또 미국의 협조하에 됐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도 뭐 석연치 않게 사의를 표명하고 전체적으로 무언가 꼬여가는 느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응? 선택을 잘 해야 나중에 덜 맞고 더 맞고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응? 잘못 선택하면 호되게 맞는 거고, 잘 선택하면 좀 덜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재명이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거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렇게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패권을 다시 뺏어오겠다. 곧 입쓰고 뭐 지랄이고 뭐 기존 기득권들 상관없어. 이거 내가 대장 될 거야. 응?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같죠? 그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어떻게 보면 구세주로 또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형태를 그대로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지가 이 세계를 아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개무시하잖아요. 다 다른 나라의 의견은 다 무시. 내가 옳음이야. 내가 정이고. 어찌됐든 다 이제 예언서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지금 7년 환란이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서를 지금 해서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들이. 근데 이 해석을 못하는 거죠.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누가 하늘의 편인지를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이게 봐요.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건 자기네들이 외세, 연합한 외세를 친다고 나오죠. 그죠? 전부 연합한 외세를 메시아께서 도와주셔서 다 처치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1등 민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외세와 결합한 게 누구예요, 지금? 이란이 외세와 결합했어요? 아니죠. 반대죠. 이스라엘들이 외세와 결합해가지고 지금 이란을 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계시록의 내용은 맞아요. 근데 외세와 결합한 거를 이란으로 지금 해석을 하잖아요. 다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하는 자기네들이 다 외세와 협력해가지고 지금 이란을 치면서. 그러면 계시록대로 요한 계시록에 나온 대로 지네들이 혼자서 다 외세를 쳐야지. 왜 지네들이 외세와 결합해서 왜 이란을 쳐? 그러면 그렇게 계시록을 그 진리로 알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 계시록상으로 보면 외세를 치는 쪽은 이란이에요, 지금. 그죠? 이란은 혼자서 싸우잖아요. 모든 외세들과 맞서서. 러시아가 도와주는 것도 거부하고. 그죠? 그래서 요즘 보면 또 뭐, 아르메니아하고 아르젠바이잔? 거기 뭐, 이란 위쪽에 거기 있는 그 두 나라들 또 트럼프가 가가지고 또 뭐 평화협정 맺어주고 또 거기서 또 알박기 한 모양이네. 참나. 요충지인가 봐요. 거기다 또 알박기 하고 있죠, 또. 그래가지고 이란이나 러시아나 심기가 또 불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가 하여간에 이원성에 그냥 극을 달리고 있어, 하여간에. 이렇게 하늘의 길도 가지만 또 욕심나는 건이 있고 그러면 또 간섭을 해가지고 또 개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뭔가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죠. 보통 거기서. 근데 선생님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를 거의 완전 점령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종 청소를 완전하게 하고 뺏는다는 뜻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서한지구 그다음에 플러스 또 시리아 또 좀 포함해서 해가지고 거기 성전산을 온전하게 먹겠다라는 거예요. 목표는. 그래서 거기다 성전 짓겠다는 거 하는 게 목표라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그 성전산을 온전하게 짓기 위해서 그 주변에 그거 방해하는 세력 다 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지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산은 그 이슬람에게도 거기는 거기 성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거기 그 이스라엘의 그 이슬람의 창제 무함마드의 성지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이슬람교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무시하고 싹 다 가자 제국이 서한 제국이 뭐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 시리아 그 부분까지 싹 먹어서 아주 단단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확장을 시켜놓고 거기다 성전산에다 성전을 짓고 메시아를 맞이하겠다는 게 걔네들 이제 목표고 그런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그 수단이나 방법들이 악랄해요. 너무 악랄하고 선을 넘었어요.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해체됩니다. 예,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해체가 돼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이제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 7년 환란 동안 그렇게 이제 계속 그 트럼프가 신딥스라고 그랬어요. 제가. 트럼프도 딥스라고요. 신딥스와 그 딥스 간에 이제 그 패권 다툼이 계속 있으면서 둘이 서로 지쳐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껴있는 게, 그 패권 다툼의 가운데 껴있는 게 우리나라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미국에다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카드가 없다고, 지금. 근데 트럼프는 카드를 잔뜩 쥐고 있고, 이재명, 그 다음에 민주당, 그동안, 지금 현재 정부들이 갖고 있는 그 약점들을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카드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부정선거니, 뭐 마약이니, 이것저것 해가지고 중국과 관련된 일이며 이게 카드가 엄청 많다고요, 지금. 트럼프는. 그러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또 중국은 어떠냐. 그동안 민주당이 중국의 그 상하이방 세력하고 또 붙어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하이방들이 이 민주당 그러니까 친중 세력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친중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약점들을 다 쥐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그 비서관이 하나 자진 사퇴했다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진 사퇴하고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위치죠. 이재명 그 시다발이 아닌가요, 그 사람? 네. 우리가 좋은 자리 줬는데 그 사람은 이재명이 하라면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뭐가 힘이 있어서 난 거기 싫어 이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조폭이에요, 조폭. 조폭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아니 조폭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영화 보시면 알죠? 지역구 싸움하고 그런 네. 떼거리들 몰려와서 한 조폭이 하나 때려잡으면 그 지역 자기네들 거 되고 그런 거 영화들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이재명 성남 시절 때부터 이제 오른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서 역할. 그 더러운 일들. 그렇죠. 이제 그런 완전 이재명하고 거의 한 몸이죠, 그냥. 그런 걸 해왔던 사람이라고 쭉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여기 와서 나 좀 도와줘.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지. 그걸 싫어요 말아야 할 위치가 아닌데 그 사람이 왜 관뒀을까?
그러니까 뭔가 외부의 압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응? 이재명보다 더 무서운 압력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재명이 말보다 더 무서운 압력이 있어서 그만둔 거죠. 그렇겠죠.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압력이라면 뭘까요? 제가 알기로는 상하이방이 그 우리나라 들어올 때 중국의 조폭들 있잖아요. 조폭들도 상하이방하고 연계가 다 돼 있어요. 당연히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권, 마약이니 뭐 인신매매 모든 뭐 무기 밀매니 뭐 하여튼 모든 이권이 되는 것들은 다 얘네들 시킨다고. 얘네들이 하수인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중국 그 조폭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의문사들 굉장히 많죠. 네. 거의 대부분 다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조폭애들이. 가만 보면 의문사였는데 수사가 네. 흐지부지 되는 네.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확실하게 매듭을 맺는데 어떤 경우는 되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거기와 관련이 다 관련이 있어요. 그 중국 조폭애들이 다 죽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손을 못 쓰는 거야. 우리나라 경찰들이. 사법권 애들이 못 쓰는 거라 손을. 그만큼 세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죠.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죽여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너 이거 해? 안 해? 그냥 죽여요. 걔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예, 가족까지도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얘네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제 생각에는 그 비서관이 뭐 김준욱? 근데 그 비서관이 그만둔 이유가 상하이방의 작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걔를 딱 움켜쥐고 있으면 이재명이가 거역을 못 하겠죠. 자기의 비밀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김정희가 그쪽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대항을 못 하겠죠. 저는 근데 우리 국민으로서 바라보면 미국한테도 당하고 중국한테도 당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요. 걔만 딱 잡고 있으면 이재명의 그 과거 성남시절 때서부터 여태까지 모든 행적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재명보다 중국 조폭애들이 더 무서운데 얘네들은 다 죽이는데 어떻게 얘네들 말을 안 들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지금 다 약점을 잡혀 있어가지고 뭔가 양쪽에 다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고 중국도 상하이방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또 다 해줘야 되고 아니면 지가 날아가니까. 일단 지금 우리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제가 몇 달 전에 양쪽으로 뜯긴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거예요, 말씀을. 그게 지금 현실로 지금 다가온 거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미국에서 뭐 협상을 이제 구체적인 협상을 한다 그러는데 제 예상은 하여튼 트럼프가 하다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요구를 하겠죠. 구체적으로. 지금 뭐 15%니 뭐 3,500억이니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예. 플러스 알파가 더 큰 게 붙을 수도 있어요. 벌써 아니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꽃놀이패.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마약이면 마약, 부정선거면 부정선거, 친중이면 친중, 뭔 카드든 다 되네. 코인이면 코인. 아이고 쓸 카드가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 또 중국을 보면 서해에 이상한 구조물들을 세워놨고 그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거제도 항구 사용권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중국도 가만 안 있고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지금 이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어차피 중국도 이제 커가지고 지금 이제 G2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미국에 간섭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그냥 자연스러운 속성인 거예요. 그건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간섭받기 싫고 그런 거는. 그래서 중국 나름대로 지금 1대1로를 통해서 확장을 하고 아프리카까지 이제 진출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쪽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요충지란 말이에요. 지금 지정학적으로.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미국이 칼에다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칼 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중국한테 목에다 이렇게 칼을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 꼴이 우리나라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치우고 싶겠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 그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돈을 쳐받으면서라도 한국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서해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거제도 쪽에 뭐 항만인가 거기 이용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이용권 내주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 거제도 항구 항만 이용권을 내준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도 뭘 갖고 올지 알고. 네. 거기에다 뭘 갖고 올 줄 알아, 거기다가. 그 이용권을 준다는 건. 자기네들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예? 거기다 무기를 갖다 놓든 뭘 하든 그건 모르잖아요, 아무도. 응? 거기다 마약을 갖다 실어 놓는 거거든, 뭐든. 누가 알아, 그거를. 응? 거기 뭐 조사할 권한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선을 넘었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이 와중에 이런 그 패권 다툼의 와중에 현명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에 두들겨 맞는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저는. 예? 만약에 윤석열이 만약에 복귀가 됐다면 친중 라인들 싹 걷어내고 미국하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하되 이렇게까지 안 퍼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윤석열은 카드가 있잖아. 아, 형님 그렇게 너무 섭섭해 형님. 나 요번에 한 거 보니까 응? 이런 카드라도 있잖아요, 윤석열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내줘도 되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협상할 수 있잖아요, 미국이랑. 그리고 중국 친중 애들은 싹 잘라버리고 친중 애들 그 떨거지들 다. 그 대신 그동안 친중 애들이 상하이방 애들이 투자했던 건 다 빼겠지, 시진핑이가. 근데 지금 어차피 그렇게 됩니다. 예?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지금. 아니면 우리나라 그냥 거덜나요. 양쪽에서 그렇게 뺏기면 거덜날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기업이 뭐고 다 나간다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네. 살려면. 그러면 거덜나는데 뭘 지금 뭐가 좋은 방향이 없어요. 지금 거덜나는 것밖에. 이 상황이면 뭐 알아서 잘 하겠지가 없다니까요. 지금 거덜나는 방향으로 지금 정해졌다니까요, 지금 이게. 근데 여기에 무슨 좋은 대안이 어디 있어? 지금 거덜나는 걸로 선택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응? 이제 늦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늦었어. 이미 이제 손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김진욱 사퇴하는 거 보고, 야, 또 상하이병 애들이 또 이제 압박 들어가겠네. 응? 이재명이 또 미국한테 어떻게 하는 거 지켜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너 까불면 알지? 응? 너 행적 다 있다, 우리한테.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지금 이게. 응? 아, 이제 국민은 각자 도생해야 되겠네. 예,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각자 도생밖에 없어요, 답이.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윗대가리들이 먼저 무너져요. 그래서 그건 예? 좋은 소식. 예, 여기서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득권들이 무너진다고. 있는 자들이. 예? 그러니까 서민들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그냥 노동해서 먹고 살고 그냥 조그만 가게 운영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라져요. 먹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벌어놓은 거 뭐 꽁쳐놨던 거 이제 이걸로 전체적으로는 무너지지만 그래도 버티는 건 할 수 있다고.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건 기득권들이 싹 무너지고 대기업들이 싹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래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신기하게 이 무너지는 게 서민들이 무너지고 가난한 자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있는 자들이 다 무너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민층,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무너지는데 같이 휩쓸려서 무너지지 마시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무너지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그들을 무너지게. 이득을 쫓다가 또 같이 네. 휩쓸리는 거잖아. 그렇죠. 이득을 쫓았다간 또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이득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양쪽에서 뜯긴다니까요. 양쪽에서 뜯기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든 이게. 그러니까 관여하지 말고 이득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자기 할 일 하면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기득권들이 무너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좀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일어서지는 거고. 그래도 마지막은 희망찬 소리네요.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